밀착형 시사 프로그램 시사직배송 오늘도 여러분 안방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아입니다. 우리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을까요? 지난주 수요일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800명대 이제 육박을 하면서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있는데 수도권에서는 6인 이상 모일 수 있는 새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일주일 연기를 했고요. 이틀 전에는 광주에서 코로나 백신을 1000여 명분이나 폐기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담당자가 상온에 14시간이나 방치를 한 건데 해당 백신은 2시간 이상 상온에 이제 노출이 되면 안 되는 거라 전량 폐기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접종 공백은 생기지 않았고요. 또 폐기된 만큼의 백신 수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보건당국에 보다 더 체계적인 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도 광주 전남의 시사 배송 이분들이 책임집니다. 김석 순천 YMC 사무총장 안순날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땅땅땅 여순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축하해요. 축하드립니다. 시사 왔어요. 순천 YMC 사무총장 김석입니다. 여순특별법 저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사특별사랑 안술래입니다. 참 잘 됐어요. 자, 오늘 첫 순서 PD 추천 배송입니다. 오늘 주제가 지난 한 달 내내 우리 시민들의 체감 온도를 확 올려준 그런 논란의 인물입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산 5.18 구속 부상자회 문흥식 전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얼굴이 정말 후끈 다르게 하는 인물입니다. 아유, 맞아요. 저도 그 얘기 듣고 갑자기 확 열이 받는데요. 이분 학동 붕괴천사와 관련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재개발조합 비리랑도 연관이 있다. 이런 의혹도 지금 있고요. 네. 경찰도 학동제 사구역 재개발조합이 업무 추진비 5억 원을 건넨 그 과정을 조사를 하다가 이 문흥식 전 회장이 네. 그 업체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맞아요. 파악을 했어요. 네. 그래서 경찰이 지난 15일 날 피해자로 이제 입건을 했는데 네. 그 소식이 알려지기 전에 이미 13일 날 도피를 미국으로 해버렸더라고요. 맞아요. 문흥식 전 회장에 관한 여러 의혹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문흥식 전 회장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5.18 민주유공자가 될 수 있었고 또 어떻게 회장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요? 문흥식 전 회장을 둘러싼 논란을 PD 추천 배송에서 김우성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18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5.18 구속 부상자회 문흥식 회장의 폭력 전과를 문제 삼아 일부 회원들이 문 회장의 기념식 입장을 막아선 것입니다. 대통령 5.18 회장 웬 말이냐 즉각 물러나라. 그는 어떻게 5.18 유공자가 됐을까? 지난 6월 18일 문흥식 씨가 속해 있는 5.18 구속부상자회는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경찰이지 경찰인데 우리가 어떻게 알까 우리가 모르고 수색하려면 이렇게 보여주고 하니까 하라겠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래서 알아봐. 뭘 하고 갔어? 아따 모른다니까 제발 나 아까부터 KBS 징그럽게 했었네. 뭐 모른다고 했잖아요. 우리 5.18 통째 뭐예요 지금? 5.18 회원들을 생각을 해서 회장이면 개인 사업이지 5.18은 상관이 없으니까. 예, 맞습니다. 5월 단체는 크게 세 군데로 나뉩니다. 가족 중 돌아가신 분들이 회원으로 있는 유족회, 5.18 당시 부상을 당해 상위 등급을 받은 분들로 구성된 부상자회, 마지막으로 체포, 구속자 위주의 구속부상자회. 그중 문흥식 씨는 회원 수가 가장 많은 구속부상자회 회장이었습니다. 일부 회원들은 올해 초부터 문흥식을 반대해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 그들은 문 씨의 유공자 선정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합니다. 40년을 형동생으로 알고 지냈는데 그동안에 저에 대해서 5.18에 대해서 한 번도 문의한 적도 없고 자기가 5.18에 관련됐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었어요. 40년 동안? 40년 동안요. 근데 최근에 갑자기 여기 나타나서 저 사람이 왜 5.18에 관심 갖고 있지? 실착돼 됐다는 거예요. 일부 회원들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려고 했지만 불가능했다고 말합니다. 시청에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요. 문흥식의 공적 조서를 공개해라 이렇게 한데
시 관계자들은 정보보호공개법 때문에 정보보호 때문에 안 된다. 또 남의 신상인데 그걸 함부로 너희들한테 해줄 수 없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공개할 수는 있지 않나요? 그렇죠. 아 근데 본인은 안 하고? 본인은 저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뭐 우리 5.18 우리 가족들 저게 다 공개했어요. 갑자기 5.18 유공자가 돼 소리 소문 없이 등장했다는 문흥식 회장. 그는 과연 어떻게 5.18 유공자가 됐을까? 문 씨는 2015년 7차 보상 심의를 신청했고 재심 끝에 2017년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취재진은 공식 기록에서 문흥식과 관련된 기록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그러던 중 문 씨의 기록을 발견한 취재진. 작년에 한 단체가 주관한 40주년 특별 인터뷰를 통해 5.18 당시 그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18 당시에 우리 문흥식 회장님께서는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계엄군들이 신역 앞에서, 광주역 앞에서 학생들을 죽여서 신역 강주역 지하실에 가두어뒀다는 소문이 돌아서 저희들이 강주역으로 새벽에 많은 군중들을 함께 신역으로 가서 신역 지하실에서 죽은 학생 2명과 산 사람 1명을 발견해서 인터뷰에 따르면 1980년 5월 21일 광주역 지하실에서 시신을 수습해 수레시로 옮기는 일을 했다는 문흥식 씨. 그리고 당시 가두방송을 담당했던 고 전옥주 씨와도 함께 활동을 했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이제 저는 그분이 누군지는 몰랐는데 이제 뒤늦게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전옥주 씨라고 그분이 저하고 같이 군인들을 철수하도록 요구를 했던 겁니다. 이런 역할을 하다가 27일 날 저는 합강초등학교에서 새벽에 계엄군들한테 거기서 체포가 됐습니다. 체포 직후 계엄군으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했다는 문 씨. 합강초등학교에서 부러져 가지고 제가 바로 앞에 있는 친구 집에 가서 쓰러져 가지고 바로 제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당시 그의 행적을 정리해봤습니다. 문 씨는 21일 광주역 지하실에서 시신을 수습했고 이후 무장한 채 시민군으로 활동하다가 27일 체포 후 현장에서 석방됩니다. 취재진은 그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사실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문흥식 씨가 시신을 수습했다는 광주역 현장에 있었던 시민군을 직접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인터뷰에서 문 씨가 거론한 고 전옥주 씨와 실제 함께 다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른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서 전옥주 누나하고 버스로 다녔는데 분수대 옆에서 설상 시신 2구를 수습을 했어요. 그런데 시신 1구를 역 지하에서 수습을 했다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개인적으로 한번 문 회장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아마도 착각을 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지하에서 시신을 가지고 나왔다는 게 착각을 할 수 있는 분야인가요? 그런 것은 착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런 것까지 착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죠. 불확실한 기억에 근거해 유공자로 인정받는 일이 가능할까? 취재진은 몇 차례의 시도 끝에 문흥식 씨의 유공자 심사에 참여한 심의위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심사 당시 문 씨는 수레로 시신을 나르는 흑백 사진 한 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문흥식이 제출했다는 수레가 이 수레에 맞나요? 집 나르는 수레. 예. 그 제출한 게 보면 2사람이 수레를 끌고 오는 장면의 사진이었어요. 수레에 끌고 갔다는 그 사진도 흑백 사진이고 화질이 전혀 좋지 않아서 누군지 식별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죠. 재심.
얼굴 식별조차 어려운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유공자로 인정된 문흥식 씨.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실천은 김 씨는 당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심사를 한 당일날로 기억이 되는데 그날 심사위원 중에 뭐 한 분이 함께 이제 단체장이고 그분이 확실하다. 여기 이 사진에 이제 이렇게 짚어주면서 확실하다. 이건 내가 보증한다. 그러니 제대로 좀 검토해서 인정을 해달라. 그러한 상황이 없었다 하면은 저는 아마 인정이 불가했겠죠. 결국 한 심사위원회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제보자. 문흥식 씨처럼 당시 활동을 증명할 자료가 없을 경우 목격자의 증언을 해줄 인후 보증인을 내세우게 되는데요. 이 또한 심사에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다고 합니다. 보상심사 시 인후 보증인은 보통 2~3명을 세우게 되는데 취재진은 심사 당시 문 씨의 인후 보증인을 알고 있다는 또 다른 제보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지금 현재 서산법인 5.18 구속 부상자의 문흥식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고 37, 8년 만에 처음 5월에서 5.18 영웅년이 알았어요. 문흥식 씨와 초등학교 동창으로 50년 지기 친구라는 인후 보증인 A 씨. 며칠 전 구속자회 사무실 취재 당시 주위를 맴돌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문흥식 전 회장님 인후 보증을 선생님이 쓰셨었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도 문 회장이 또 여기 있지도 않고 미국 가 있는데 지금은 문흥식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지금은 항구하고 싶거든요. 지금 연락은 뭐 전혀 안 되는. 아니요, 왔었어요. 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 한 번 왔었어요. 시애틀인가 어디 있다 그러더라고요. 언제 뭐 귀국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었고요. 아, 그것도 제가 물어봤는데 그것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취재진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문흥식 씨의 공적 조서를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과 사범, 가짜 유공자 등 여러 의혹만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학동 참사 비리의 수사 선상위까지 오르면서 문 씨는 물론 5월 단체까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5월 단체들도 대책 마련의 고심인데요. 구속 부상자회는 문 씨 개인의 일로 단체와는 관계가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실은 5.18 회장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비난받고 당연히 불법을 했다면 처벌을 받고 잘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처벌을 받아야 되나? 5.18 회장이라는 간판으로 한 것처럼 언론이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들은 동의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017년에서야 유공자로 인정받은 문흥식 씨. 그렇다면 그는 언제부터 구속부상자회 활동을 했던 걸까? 제작진은 취재 도중 놀라운 사실을 접했는데요. 문 씨가 활동한 건 불과 1년. 집행부 비리로 쇄신 바람이 불던 2018년 말입니다. 2019년에 핵심이 자문위원으로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활동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핵심 자문위원을 하시면서 그 회장 출마하게 된. 2019년 1월 구속부상자회 활동을 시작한 문흥식 씨는 그해 12월 상대 경쟁자를 누르고 7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회장에 당선됩니다. 불과 1년 만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구속부상자회 회원들은 선거 당시에 문흥식 씨의 전과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선거 기간 내내 문 씨의 전과 사실은 이슈였다고 합니다. 그 선거 기간 내내 전과 사범 이상 현재 검찰에서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조직 폭력배 정말 이런 사람들은 오래 있어서는 안 된다며 눈물로 호소를 했고 그렇게 우리 회원들한테 누누이 설명했지만 나와 같이 40년을 넘게 운동한 우리 5월 동지조차도 그 내 말들을 안 믿었어요.
당시 회원들은 폭력, 사기, 협박 등의 전과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건데요. 전과 사실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그것이 오래전에 젊은 시절에 뭐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었겠다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 후로 사업가로서 사업을 충실하게 해서 나름대로 세력도 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최소한 그 운영비 정도를 걱정하면서 그것 때문에 다른 쪽에다 어떤 비리하고 연결될 염려는 없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계셨을 거고. 그때 판단이 좀 오판이다 이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장 되고 나서 불과 1년 6개월 사이에 그분은 개인 사재를 내가 보기에는 3, 4억 정도를 이해를 해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바로는 앞으로도 수사 결과 발표되고 이제 그럴 거라고 봅니다만 다른 데서 이렇게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5.18 회장직을 걸고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불법에 개입한 것은 저희들은 옆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유공자 선정을 관리 감독하는 광주시는 어떤 입장일까? 취재진은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시의 입장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고 예전에 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설명에 제가 좀 뭐 설명할 게 있을까요? 시에서는 딱히 이렇게 의견을 말씀하실 게 없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런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부서를 진행하고지도 않고 예전에 지난 거에 대해서 지금 막 되고 있는데 하는 게 저는 부산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절차만 아까 말한 것처럼 신청해서 부산위원회하고 하는 건데 뭐 어떤 답변이 되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해가 안 가는 게 5.18 유공자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광주광역시청 보훈처가 지금 공공기관이 2군데나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네, 이 과정을 좀 살펴보면 네. 일단 보상 신청이 들어오면 광주광역시에서 보상심의 관련된 위원회가 열려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위원회에서 가부 간의 결정을 하거든요. 네. 그럼 가부 간에 이제 결정이 되면 그래서 인정이 되면 바로 이제 신청하신 분들이 그 서류를 가지고, 그러니까 광주시에 낸 서류를 가지고 보훈처에다 이제 유공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훈처에서는 이미 광주시에서 심의한 서류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유공자로 선정해 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가 처음에 선정하는 이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이렇게 VCR을 보면 5.18 관련 부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관리하라고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면피성 발언을 하고 있는 또는 입장을 내놓는 거 보면 좀 답답할 따름이고요. 저는 의문이 한 가지 더 드는 게 아까 전과 사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범법자도 아니고 범죄자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전과자 범죄자인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5.18 유공자가 될 수 있는지. 네, 저도 그 부분이 의아를 해서 관련법을 찾아봤는데 네. 살인, 간첩, 내란 음모 이런 죄를 범하고 실형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이 되면 유공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네. 문흥식 전 회장이 범한 죄를 보면 변호사법 위반, 공갈 사기, 협박, 이야, 이거 폭행 범죄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네. 와, 웬만한 범죄자들 그리고 파렴치 범들도 다 유공자가 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도 규정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 실제로 문흥식 씨 그 어떻게 유공자가 됐는지 참 의혹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가 보통 자리도 아니고 대표성을 띠는 자리여서 명백히 그 의혹은 네. 해소되어야 되고 그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뭐 경찰 수사 의뢰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유공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SNS를 올리고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공자가 되었다라고 알리는 활동들은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랬을 때 좀 더 5.18과 관련된 많은 그 숭고한 정신들이 좀 이해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단체 내부의 자정 노력들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16일 5월 단체에서는 공동 성명서를 냈고요. 그 가운데서 시민이 참여하는 자정위원회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5월이 다시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제대로 실행하는 모습,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습니다. 다시는 또 다른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그 5.18 광주 정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게 새겨봐야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생활밀착형 시사 프로그램 시사집계성 함께하고 계십니다.